지난번 강의에서는 말하다 갑자기 끊겼어요. 왜냐면 그 친구 사무실인데 거기서 잠시 녹음하고 있었어요. 노동자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쫓아다니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강의하거든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글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소농자가 형편이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소농자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간에 소농자가 잠시 뭐 기침을 해야 되거나 물 마셔야 되거나 그럴 때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하는데 좀 끊어진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좀 다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녹음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 MP3가 지금 중간에 녹음이 자동으로 끊어졌다가 또 자동으로 시작됐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할까 했는데 다시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소용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겠다. 좀 불편한 거는 좀 있으실지라도 큰 지장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이거 강의 글 쓰는 거는 지금 되지도 않고,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것도 못해요 이러면은. 소농자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끝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제 잠이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렸었죠. 잤던 그 자세 그대로, 반드시 누워있던 그 자세 그대로 깨어나느냐,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그 수면 중에 어떤 작은 소리도 나면은 그걸 들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추해서 한다면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봤을 적에,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죠. 자기 손가락 살짝 움직여 봤을 적에. 그런 거는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도 잠이 안 든 상태구나 알겠죠. 자꾸 손가락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명상 상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낮은 명상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 하려다가 끝났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다가 이제 새벽이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깨야 돼요. 알람이 그렇건 뭐가 그렇건 알람 소리 듣고서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떻게 깼건 깼을 적에 그대로 눈 뜨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눈을 떠요. 다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하시고, 그런 다음에 눈을 떴을 적에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뜬 것처럼 맑아야 돼요. 만약 뭐 눈이 부시시하고 좀 잠이 들 깨인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잠이 안 들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수면 명상은 이렇게 해서 그 중간계 이후 소홍자의 경우에 그 중간계를 먼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중간계는 많이 좀 특이해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수면 상태, 처음에는 그것이 수면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를 쭉 계속 하시다 보면은 참 지금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애매모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가 왜 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중간계 이후로 그 심한계, 무심한계, 식계 쭉 시간계 그쪽으로 쭉 보실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 그쪽을 쭉 하신 다음에 그 국외 선정에서 소홍자가 써드린 내용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랑. 그리고 소홍자의 경우에도 그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심계는 나중에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가해놀림하고 뭐 이상한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나 그걸 다 하고 나서,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 하고 끝을 알아야
중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계는 좀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계는 좀 특별하게 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잘 되는 것부터 하세요. 수면 명상 충분히 하시고 뭐 볼 수 있는 거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수면 명상에 대한 개요 대충 쭉 뼈대가 될 만한 내용들 쭉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잠 잘 자는 방법도 하실 줄 아시고, 그리고 수면 명상도 어느 정도 하실 줄 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선홍자가 경험했던 중간계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계 그 경험을 토대로 중간계에 대한 선홍자의 그 견해 있겠죠. 중간계는 이런 상태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생긴 것 같다. 이런 선홍자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용자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면 명상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러다가, 그 유체이탈 그런 거 예전서부터 많이 들어보긴 했었는데, 유체이탈을 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유체이탈이 좀 뭐랄까, 우연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고 당했을 적에 보인도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일상생활 하다가 우연히 보인도 모르게 되거나 이런 게 주종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체 이탈을 한다 이런 얘기는 소음자가 못 들었어요.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소홍자가 유체 이탈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소홍자가 그래도 수면 명상을 해봤으니까 수면 명상 상태 중에 어느 쪽 계가 제일 그 유체 이탈이 벌어지게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계 쪽, 중간계는 그때까지 중간계는 아니죠. 그 가해눌림, 그 가해눌림 쪽이 그 유체 이탈이 일어나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해눌림이 이제 일어나도록 좀 일어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 강에서 말씀드린 그 반듯하게 눕는 거요. 몸에 힘 쭉 빼고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그래서 가슴에도 올려놓는 것. 여기를 갖다가 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해놀림 당하신 분들 가해놀림 당할 적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자기 전에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살짝 좀 느껴보시고 잠이 들면은 가해놀림이 좀 더 잘 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먹고 안 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반듯하게 눕는 거 바르게 눕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가위 눌릴 적에 그 공포를 약간 연상하시면서 하시면은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완성이 되잖아요. 꿈이라는 거 이런 말 하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거를 꿈속에서 완성시키려고 꿈을 꾸는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완성시키지 말고 살짝 한 번이나 3번 정도만 약간 좀 공포 분위기 약간 좀 느껴보고 그리고 자면은 좀 더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해놀림이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체이터를 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일어섰어요. 그 침대에서 강제로 일어섰어요. 몸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강제로 일어섰는데 어느 순간에 그 천정이가 있었거든요. 몸이. 그러고 나서
몸을 보통 보면 이제 유체 이탈하면은 자기 몸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일어날 적에 어렵게 일어섰기 때문에 곧장 앞으로 일어선 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엎드려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천장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두웠죠, 밤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롱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깼어요. 깬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죠. 소롱자는 분석 들어가죠. 이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분석 들어갔어요. 일단은 문제가 억지로 일어났는데 그 억지로 일어나면은 그 시선이 그 시점이 소롱자가 그 억지로 일어나는 그 시점 엎드려서 그 시점이어야 되는데 그 방 옆에서 침대 옆에서 그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꿈에서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갔을 적에는 시점이 그 천장이었어요. 그리고 바라보이는 소롱자 모습이 지금 밤이라서 볼 수도 있지만은 밤이라서 어두웠지만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안개가 많이 지금 낀 것처럼 좀 뿌였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소롱자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유체 이탈이 아닌갑다. 그러고서 이제 다음 그 가위 눌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위 눌림을 또 돼서 한번 가위 눌림 되면은 계속 됩니다. 안 되면 계속 안 돼요. 소롱자 경우는 그래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난다 그랬죠, 지난번 강의에서. 그 다음에는 깨어났는데 가위 눌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가위 눌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깨어났는데 침대에서 바닥에서 한 30cm에서 50cm 정도 아니면 60cm 한쪽 그 정도 살짝 떠가지고 시선이 고정됐어요. 그런데 방에서 거실이 보이는 거예요. 벽이 있는데 벽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벽이 있다는 건 알게 돼요. 왜냐면 꼭 마치 유리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소롱자가 이상하다, 왜 시야가 이런가, 그런데 이상하게 낮다. 그런데 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헤엄치듯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아니면 뭐 뱀이 그 바다 뱀 있죠? 바다 뱀이 헤엄치듯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그러다가 깼어요. 이것도 역시 아니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위 눌림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가위 눌림이 이렇게 됐을 적에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좀 한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무대뽀로 한 건 아니에요. 그 강제로 일어서야겠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지난번에 그 악몽과의 대결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갈 적에는 미리 준비하고 어떤 걸 하겠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소롱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차피 그 유체 이탈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의식이 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몸 바깥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의식을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의식을 바깥으로 뺀다. 몸 바깥으로 뺀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위 눌림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가위 눌림이 오는 와중에 이제 그 몸 밖을 갖다가 이제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이 바깥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의식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몸 바깥쪽을 의식한다는 게. 그런데 어쨌거나 열심히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몸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아마 군달린이 가위 눌림 때 에너지가 많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군달린이 에너지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소롱자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깥을 의식을 계속 나가려고 그 집중을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서히 몸이 나가는데 이때 그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악마나 뭐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몸에 있는 영혼을 갖다 잡아 끌어 당길 적에 몸 안에 있는 영혼을 그 끌어낼 적에 보면은 영혼이 몸에서 그 뭐랄까 껌처럼 뭐 끈적끈적한 것처럼 안 떨어지려고 몸에서 그러다가 쫙 뜯겨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는 살짝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바깥으로 의식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 것과 그 유체라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그것이 달라붙어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 힘과 그 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몸이 그 바깥으로 의식이 그러니까 몸하고 똑같아요. 의식이 이때는 그냥 말 편하게 그냥 유체라고 합시다. 유체가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쭉 당겨 놓는데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끈적끈적하게 잡아당겨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빠져나왔는데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삶은 계란 껍질 까면은 미끌미끌하잖아요. 이걸 주먹에 살짝 쥐고 있다가 새끼 손가락서부터 차례대로 이게 쥐면은 엄지하고 검지 사이로 그 계란이 쏙 빠져나가죠.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쏙 빠져나가요. 빠져나간과 동시에 시야가 이제 천장이 가 있죠.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시야가 천정이니까 다시 옆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밤이니까 어두웠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제로 막 그냥 일어서서 나갔을 때 그때처럼 안개가 끼어 있지는 않았어요. 어두웠다는 거 그것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의식은 맑아요. 가위 눌림 자체가 의식이 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맑아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손흥자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딱 했는데 손흥자가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육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군달리니에서 그 머리에 연꽃 피었을 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때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유체 이탈 한다고 했적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 연꽃 피었을 때도 다시 한번 해본 거죠. 그때 실패했으니까. 근데 2번이나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그런 기회에 돼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흥자 모습 안 볼 거예요. 다른 데 막 돌아다니고 다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야겠다 싶으면은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얼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저것 봤을 적에, 결론은 이거는 유체 이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가위 눌림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중간에 설명할 적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했다가 한동안 가위 눌림 그런 걸 또 안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특별하게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이거 유체 이탈이 이거 아닌 것 같고, 이 방법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거기 지내다가 좀 있다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곧장 그 다음에 그랬는지, 그 다음에, 군달님이 그 머리에 연꽃 핀 거,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가위 눌린 거 그런 거는 좀 있고요. 근데 요 가위 눌린 건 조금 달라요. 좀 이따 요건 이 얘기 끝나고 가위 눌림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한 1주, 2주 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보통은 똑바로 누워서 잘 적에 이게 가위 눌림이 잘 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땐 잘 안 걸리거든요. 전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잘 안 되는데, 옆으로 누웠는데 그 가위 눌림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뭐 의식하고 다 있었어요.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또다시 가인 울림이 왔는데, 그때 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전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도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잘 적에 소롱자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누워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른쪽으로 누워잤는데, 오른쪽 눈을 옆으로 자면서 엄지손가락인가, 눈썹 그 정도를 갖다 살짝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가해놀림이 온 거죠. 그랬는데, 가해놀림이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소롱자가 이 눈을 떴어요. 가해놀림이 와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어요. 가해놀림은 근데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생각이, 눈을 떴는데, 가해놀림은 오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거든요. 이게 잠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소롱자 잠자리 앞에 장롱이 있으니까, 한 1m 정도 떨어졌으려나, 한 80cm 정도 떨어졌으려나. 그런데 장롱이 보이니까, 장롱을 바라보면서, 눈을 떠가지고 있으니까 좀 의식을 좀 맑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롱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상태에서, 잠시 있으니까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기는 하는데, 의식이 맑을 적에는 장롱도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의식이 흐려지니까 장롱도 흐리게 보이죠. 그러니까 잠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눈을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흐려질 적에 다시 소롱자가 의식을 맑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의식이 이렇게 해도, 눈은 뜨고 있는 편에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의식을 갖다가 잠깐 흐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이제 다시 흐려졌는데, 이때, 소롱자가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감았을 것 같아요, 그때. 안 감았는데, 왼쪽 눈은 안 뜨고 있었어요. 오른쪽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오른손이 아마도 그 눈썹에 이렇게 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워있는, 그런 다음에 의식이 흐려졌는데,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시야는 안 보였어요. 시야는 안 보였는데, 군달림이 계속 가위눌림이 계속 일어나고, 에너지가 계속 있고, 이 상태에서 몸이 갑자기 발을 기준으로 90도로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체라고 하든지 영혼이라고 그러든지 하여튼 그런 게 몸이 90도로 쫙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 떴나, 30도 정도 떴나, 하여튼 그 정도 갑자기 쫙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90도까지 다 떴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30도에서 80도 사이라고 하죠. 그 정도 쭉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야가, 그때 다시 시야를 계속 느꼈는지, 그때 다시 느꼈는지 모르지만, 시야가, 보이는데 지금 흐리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소롱자 느낌에는 몸의 느낌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렇다고 완전히 뜬 게 아니라 발은 침대에 닿아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컴퍼스 돌아가듯이 기준점이 있고, 발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몸이 쭉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으니까 오른쪽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쭉 뜬 거예요. 그래서 소롱자가 생각하기로 만약 소롱자가 옆으로 누워서 잤기 때문에 장롱이 보이면은 장롱 위에 가로로 돼 있잖아요. 장롱이 위에가 선이 끝선이 그럼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수직으로 보인다고요.
옆으로 누웠으니까. 원래는 가로기 때문에 수평인데, 옆으로 누웠으니까 수직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몸이 섰다면은, 90도로 섰다면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보여야 되겠죠. 장롱이. 우회 끝선이요. 그 가위눌림 일어나면서 계속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야가 좀 뿌였는데, 의식이 좀 약하고, 근데 의식을 지금 강하게 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걸 보려고, 눈 쪽을, 눈으로 확실히 보려고 딱 봤더니, 몸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그, 장롱이,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자가 누워있는 거랑 나란하게 돼 있는 거죠. 즉, 착각했던 거예요. 뭔가 착시가 일어난 거죠. 착시가,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다시 또 한 번 해봤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아직, 가위눌림이 안 끝났으니까.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몸이, 의식이 없을 적에는 뜬 것 같은데 몸에서 유체 같은 게 나와서 90도로 일어선 것 같은 느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손흥자는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확인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11자로 있었어요.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보는 시점. 안 그러면 수평으로 보였었는데 수직으로 보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착시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죠. 손흥자가 경험한 것 중에서, 좀 많이 특이한 대표적인 내용들 몇 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이제 중간계, 본격적으로 중간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자료로 사용할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중간계에 대해서, 손흥자가 생각하는 중간계는 어떤 곳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